안녕하세요, 한의사 김한준입니다. 오늘은 소양인에게 좋은 음식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소음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어떻게 소양인을 구별하는지 간단하게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체형, 그리고 성격, 그리고 병증, 이렇게 3가지를 바탕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양인의 체형, 성격, 그리고 병증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양인의 성격인데요. 소양인은 감정 기복이 조금 심한 편이고 성격이 좀 급한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다혈질적인 경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게 건강 관리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체형인데요. 소양인은 흉격이 좀 잘 발달되어 있어서 누워있을 때 보면은 늑골이 좀 들려있는 경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유심히 보실 수 있고, 얼굴에서 보면은 코가 좀 높은 편이고 각진 스타일의 외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상이 조금 튀어나온 편이라 두상이 조금 이쁜 편이에요. 그 다음에 소양인의 병증인데요. 소양인은 흉부 쪽에 증상이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가슴 두근거림을 좀 잘 느낀다거나 가슴 답답함이 잘 발생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소양인들 같은 경우에 비뇨생식기 쪽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소양인과 관련된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조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소양인의 특성을 3가지를 알려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 3가지가 모두 교집합으로 같이 있어야 소양인일 확률이 70%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니까 한 가지만 해당된다거나 2가지만 있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전형적인 소양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음식을 가려서 어떤 것들은 꼭 드시거나 안 드시거나 이럴 필요 없으니까 소양인이 해당되는 분들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는 기운을 좀 보양해 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변비에 자주 쓰이기도 하고요, 소양인에게는. 그리고 젖이 좀 잘 안 나오는 산모에게는 유즙을 분비 촉진하는 그런 작용도 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마른 기침을 하거나 말라있는, 살이 좀 덜 찌는 그런 소양인들에게 상당히 좀 좋고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종합해보면 이렇게 이미지를 삼으시면 좋으세요. 마르고 변비가 있고 젖이 좀 잘 안 나오는 산모가 있는데 기운을 좀 보충해주고 싶다 하시면은 돼지고기를 많이 먹여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실제로 식료찬뇨라는 책에 보면은 돼지고기의 각 부위마다 성질도 다 다르고 약으로도 쓰였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실제로 기운도 좀 많이 보호해주고 여러가지 기관지 쪽의 건조감, 그리고 내장에서의 건조감, 이런 점액이 좀 잘 분비되지 않는 혹은 증상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건조감이 있는 소양인 분들은 돼지고기를 좀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음식은 수박이랑 알로에인데요. 두 과일은 수분하고 당질이 워낙 풍부해서 변비가 있는 소양인에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돼요. 대변도 좀 원활하게 보게 만들어주고, 기본적으로 2가지 과일 전부 다 열을 좀 내려주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위를 많이 타시거나 갈증을 많이 느끼시거나 열이 많은 소양인에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알로에 같은 경우에 음식을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고요. 대사가 너무 지나치게 항진되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열을 꺼주는 효과가 있어서 아마 효과가 좀 괜찮다고 알려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수박과 알로에는 변비가 있고 열이 많아서 갈증도 좀 많으시고 식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살이 잘 안 찌시는 분에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소양인인 경우에요. 3번째로는 복분자입니다. 복분자는 산딸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복분자는 흔히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발기부전이나 조루 증상 혹은 성기능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알려져 있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한의학 서적에는 복분자가 양기를 보충해 준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일을 좀 과도하게 했거나 피로가 누적되었을 때도 원기를 회복해 준다고 나와 있어요. 이외에도 또 논문들을 살펴보면 최근에 나온 복분자 관련 논문에서는 복분자가 항산화 작용을 아주 잘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실험에서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는데 복분자를 투여한 쥐군에서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16배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팥입니다. 팥은 한의학에서 적서두라고 불리는 약재인데요. 적서두는 기본적으로 이뇨작용이 있고 항염증 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배농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염증성 질환에 쓸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논문들을 찾아봤는데
실제로 팥 같은 경우에 이러한 이제 항염증 작용이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아토피나 류마티스염 같은 심각한 염증성 질환에도 잘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소양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증성 질환이 좀 잘 발생하는 그런 패턴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적소두나 혹은 염증을 없애주거나 열을 없애주는 음식들이 여러모로 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양인에게 좋은 4가지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형적인 소양인들은 이런 음식을 드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시겠지만 소양인이 아닌 소음인이라든지 태음인들에게는 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소음인들에게는 특히나 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꼭 체질을 정확히 판별을 받고 나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